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 3차 함수나 4차 함수 식이 완전히 주어져 있을 때 그 식을 미분해서 증가함수를 표현한 후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증가함수 구하고 극대극수 구하고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그 기본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연산들을 이용해서 오늘은 이제 실전 과정 수준의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정도 난이도를 볼 겁니다. 물론 그 시험 문제 나오는 난이도 중에서 어려운 거는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건 볼 거예요.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3차, 4차인데 먼저 4차는 좀 이따 나오면 하기로 하고 3차부터 먼저 볼 거다. 3차 함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최고참 계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음수면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니까 그건 뭐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음수인 경우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세 개 차이는 뭐냐면은 미분했을 때, 즉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얘는 2개, 얘는 0 되는 게 1개, 얘는 0 되는 게 없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중에 제일 작은 곳이 이점인데 이게조차도 양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다. 보여선 긋고 만들어준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함수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fx의 증가함수를 표현했다면은 이제 거꾸로 함수의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따질 거다. 이 fx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겠지. 3차함수 미분했으니까 도함수는 2차함수일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곳, 이 점에서 0이 되니까 거기서 x축과 만나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0 되는 곳이 한 군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인 거 알겠습니까? 양수. 여기서만 0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도함수가 0 되는 곳은 없지만 어쨌거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생겨보세요. 전부 다 양수이긴 한데 여기서 제일 기울기가 작지.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여기서 제일 작습니다. 여기서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온다. 오케이. 만약에 이 두 점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도함수식이 0되는 이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고 3차식 미분했기 때문에 도함수는 2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은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돼. 이해하겠니? 얘를 미분한 게 얘인데 2차식이죠. 중근을 갖지.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지. 따라서 이렇게 나온 f'x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인 경우니까 판별식 t가 0. 얘는 근이 없죠. x축과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 근이 없지. 따라서 얘는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은 알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자. 함수식이 다 주어져 있네. 함수식이 다 주어져 있을 때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래. 식이 다 주어졌을 때는 별 문제가 없죠. 그냥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면은 증가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하자.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게 0 된 x값을 구할 겁니다. 6 묶어주고 인수분해해주면은 마이너스 1과 2에서 x축과 만나고 최고점 개수가 6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가죠. 부호 따지면 풀어풀이고 보여준 긋고 증가함수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 거 알겠나? 맞죠?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2. 두 개 빼서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식이 나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식이 이제 일부가 보통 이렇게 미지수로 가려져 있는 이런 식들이 주로 나올 거고 그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줄 거야. 제가 감소하는 구간이 2부터 3까지 감소한데 즉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3참수 그래프는 세 가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생겼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건 이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얘만 감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실수 전체에서 계속 증가하는 거 알겠나? 따라서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데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2부터 3까지이므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오케이? 이 2와 3이 뭘 말하는 뜻이죠?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점이지. 오케이. 따라서 제 미분에서 만들어진 2차식이 0되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2와 3이라고. 이건 미분에서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bx 플러스 6a가 0되는 근이 여기잖아. 그게 2와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지?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 해서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0 6a가 12 그럼 문자 a, b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해주면 a, b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미지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역으로 와서 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 더 봅시다. 7번 저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대. 최고참 개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지. 최고참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진 데 있고 혹시 그림 잘린가 이거? 잘렸네. 어디까지니?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0되는 x값이 두 군데. 그래서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가 0되는 근이 알파와 베타인 경우이기 때문에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비시티가 양수. 얘는 접선의 기울기 0되는 곳이 한 군데. 따라서 도함수가 0되는 근이 한 개. 그래서 판별식 D가 0. 얘는 전부 다 양수죠. 따라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도함수가 0되는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가 음수. 다 나오네. 오케이. 자, 아이씨. 아, 진짜 기계들이 안 도와주네, 바보. 오케이. 이 최고참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는 이 세 가지 형태인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 얘는 안 되지. 얘는 증가 감소가 포함되잖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건 둘 다 증가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당연히 증가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점보다 약간 오른쪽에 y값이 커지고 약간 왼쪽에 y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증가이므로 실수 전체에서 증가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단 말은 이건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미분에서 만들어진 요 2차 함수가 이 형태거나 이 형태이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푼다고. 오케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은 이 그림이고 미분에서 이 그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식을 미분해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 플러스 6 이건데 오케이? 이것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그림이거나 이 그림일 것이고 그것의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 된다. 이차원 개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를 구해주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작게 나왔다. 정규해주면은 9A 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8 9 나눠주고 인수분 해주면은 0되는 A 값 마이너스 1과 2에 대해서 식쪽이 작기 때문에 A가 사익이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4개 답은 2번입니다. 맞네, 그죠? 자, 밑에 것들은 표현만 다르지 방금 푼 거랑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름 지울게. 봅시다. 최고점 개수가 1이니까 양수네요. 양수인 3참수 그래프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은 fx2가 더 크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 증가함수 표현입니다. x1과 x2가 있는데 x1보다 x2가 크면은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다. 즉 이 점보다 이 점이 더 올라가려면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야 아무 두 점이나 잡았을 때 x좌표가 크면 y좌표가 크다고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따라서
이 세 개 중에 결국 이거를 말하는 내용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에서 만든 도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안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저거 미분에서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 이 도함수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4분의 d를 구해주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 해주면은 마이너스 3과 6에 대해서 식쪽이 작으니까 a가 4에 낍니다. 따라서 이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6 더해서 3. 답은 4번. 오케이? 다음 봅시다. 역시 또 최고 차원계수가 양수인 3참수에 대해서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두 x 값이 같지 않으면은 y 값도 같지 않대. 우리가 고1 때 그 수하에서 함수 파트를 때 배웠습니다. 집합 명제 다음에. x 값이 같지 않을 때 y 값이 같지 않다. 이거 1대1 함수로 말하는 겁니다. x가 다르면은 y 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고. 같은 거 고를 수가 없다고.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특징은 증가만 하거나 혹은 감소만 해야 되지. 그러면 최고차원계수가 1, 양수니까 저 3참수 그래프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건데 감소하는 함수는 없지? 이거는 감소가 포함된 거지 전체에서는 감소는 아니잖아요. 전체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는 거는 역시 이 그림인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미분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되는 겁니다. 위에가 똑같죠? 따로 계산 안 할게. 식만 다르고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 식 미분에서 나온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역시 최고차원계수가 3, 양수네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데 이렇게 연속함수 중에서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는 연속함수들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이게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역시 고1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와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해야 된다고. 그럼 또 뭐야? 또 이 얘기잖아. 증가하는 경우. 감소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분에서 만들어진 2차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겁니다. 다 똑같은 문제인 거 알겠죠? 표현만 다른데 그냥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걸 말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보세요. 자, 학생 문제 풀어봅니다. 증가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증가감소했죠.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극대극소입니다. 그 단원의 구성이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방부드식 활용, 실생 활용 이렇게 넘어갑니다. 극대극소입니다. 함수식이 다 나와 있네요. 식이 다 나와 있으면 뭐 극대극소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미분에서 그래프 그린 후에 제일 위에 있는 y값, 저 위에 뾰족한 y값, 밑에 뾰족한 y값 구하면 되지. 저 식을 미분합니다. 미분해주면은 6x제곱 눌렀네.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는 0. 6 묶어주고 나눠도 됩니다. 6으로. 인수분 해주면은 0되는 x값이 1과 2죠. 최고점계수 양수니까 r을 불러갈 것이고 부호 표현하고 풀마풀 보여선 긋고 증감증. 여기까지는 바라락 적어진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주르륵 적으세요. 그러면 극대값이 f1이지. 극대값이 라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f1이죠. 그래서 fx에다가 1 넣으면 됩니다. 여기 놓고 1하고 있어. 여기 놓고 선생님 극대값도 0이고 극소값도 0인데요. 하지 않겠지. 당연히 이게 0되는 x값이 1과 2이기 때문에 여기 1하고 2 넣어봐야 0 나온다. 제발 여기 넣으세요.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늘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앞에 제발 이거 좀 적으세요. 좀. 근데 분명히 이거 미분해놓고 이거 안 적고 적고 있을 거야. 그럼 식이 지금 짧아 상관이 없는데 식이 길어지면 이게 fx인지 f''x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너희 지금 막 비웃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다 1 넣고 선생님 극대값이 0인고 극소값도 0인데 어떻게 그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 적어라 이거. 알겠지? 적으세요. f1은 여기 1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7, 5, 7. 극소값은 f2죠. 2 넣어서 16 빼기 36 더하기 24 더하기 2. 뭐 한번 계산 답 나옵니다. 그 두 개 곱해주면 답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식이 다 안 나와 있네요. 조금 숨겨져 있네. 극대와 극소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여러분들 이 미지수 위치가 상수항에만 있는 경우와 그 외에도 있는 경우 완전 난이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에만 있으면은 이거 미분하면 이게 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근데 상수항이 아닌 다른 곳에도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미분했을 때 얘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도함수를 못 그려. 그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여튼 이건 상수항에만 미지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분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미분을 시작해도 됩니다. 일단 미분합시다.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는 0 놓고 6 묶어주고 위권 식이 똑같노? 인수분해주고 그럼 0된 x값 1과 2에 대해서 최고참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가고요. 부호 따지면 풀마풀, 보선 긋고 증감증 여기까지 쭉 하랬죠. 그러면 극대값이 f1이고 극소값이 f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마치 2와 마이너스 2처럼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수를 말한 것이고 이런 수들을 식 세우는 방법은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0이라는 식을 세우면 됩니다. 오케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f1을 구해주면은 여기 1 넣어서 5 플러스 a 더하기 f2는 2 넣어서 마이너스 12, 4 플러스 a 두 개 더해서 0이라고. 그럼 2a는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2분의 9.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식이 좀 꽤 많이 가려져 있네. 근데 1에서 극대값 0을 가진대. 먼저 그려봅시다. 일단 극대값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 3참수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가지 형태는 극대극수가 없어. 그래프에서. 그래서 극대극수를 갖는 애는 3참수라면 얘밖에 없습니다. 최고참 개수가 음수면은 뭐 뒤집어지겠지만 양수라면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세요. 왜 이렇게 그리고 있지? 선생님 위에 끝나 아까 미분해서 그렸잖아요. 얘도 그랬잖아요. 얘는 왜 미분하고 해서 안 그래요? 미분해봤자 얘를 모르기 때문에 미분한 거 가지고 못 그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보고 먼저 그리는 거야.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렇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식을 미분해서 못 그리고 상황 보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 1에서 극대값 0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0인 거 알겠습니까? x축 0. 오케이? 됐지? 그럼 여기서 식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f1이 0입니다. 1일 때 극대값 0이니까. 두 번째 f'1이 0입니다. 왜? 거기서 극대값까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어디에서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가지면은 f1이 0, f'1도 0. 왜? 극값을 가지니까 프라임 그 도함수 미분계수가 0이겠죠. 그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그러면은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면은 A, B가 다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그래프 그린 게 아니라고. 못 그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 요 1,0은 바로 저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f1을 구해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9 더하기 B가 0이라고. 극대값 0. 정리해주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저 식을 미분해서 넣어야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9인데 거기에 1 넣어서 1 맞나? 1 넣어서 2a 플러스 12가 0이라고. 왜? 그 값을 가지니까. 풀면은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이 두 개 연립해서 ab가 다 구할 수 있지. ab가 다 구하면 식이 완전 다 구해지죠. 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위치에 따라서 미분해서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중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저것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 제가 자 미지수 위치가 상수항이 아니고 딴 데도 있다. 그럼 이거 미분해서 그릴 수 있나 없나? 없죠? 간혹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간혹 미수가 포함됐어도 미분했는데 미분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미분해서 2차죠.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되고 간혹 이렇게 미분했을 때 미지수가 있어도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얘가 극대극수로 왔는데 뭡니까? 얘죠. 그럼 이건 어떤 놈이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도함수 근이 두 개지. 그래서 미분해서 만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의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극대극수를 모두 가지려면 이렇게 생긴 것이고 요거니까 판별식 D가 양수로 풀 겁니다. 주어진 식을 미분하고요. 이 식이 0되는 근이 2개인 상황이기 때문에 판별식 D를 구할 거다. 짝수니까 4분의 D를 구하면 되겠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얼마라고? 이게 양수라고.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풀면 A 범위 나오겠지. 전개해주고요. 9 나눠주고 인수분 해주고 그럼 0되는 A 값 마이너스 2와 1에 대해서 식쪽이 크니까 A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 값이 아닌 걸 구하랬기 때문에 범위에 포함 안 되는 거 0이 포함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자, 그 다음 25번. 제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래.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3참수는 요것들이랑 위아래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것들도 역시 도함수 구해주면은 0되는 값이 2개인데 최고참 계수가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다. 뭐 따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근 2개니까 판별식 D가 양수고요. 얘는 근 1개니까 0이고 얘도 근이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습니다. 즉 최고점 개수가 부호가 바뀌어도 판별식을 구하는 건 똑같다고. 오케이? 여튼 이 상황에서 극값을 갖지 말래. 그럼 이것 중에서 극값이 없는 게 이 2개인 거 알겠나? 그럼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1개가 없을 거 아니야. 즉 근이 1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나왔다고. 똑같다고. 알겠니? 우리가 앞에서는 증가감수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극대극수로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이 그래프들에 대한 얘기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된다고. 이 식을 미분해서 나온 이 2차식 이 0되는 근이 2개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극값이 없어야 되니까 근이 1개 있거나 없어야 된다고. 따라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됩니다. 짝수니까 4분의 D를 구해줄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A에 관한 2차 부등식 나오죠. 그러면 풀면 A 범위가 나오겠지. 그 A 범위에서 정수 A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26번. 최고점 개수가 양수인 3참수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래. 잠깐 살짝 그래 보면은 극대 극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오케이?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건 어떻습니까? x 좌표의 부호도 반대고 y 좌표의 부호도 반대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1,3이라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3인 이런 상태가 되어야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지? 이걸 생각하고 얘를 미분해보자. 미분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마이너스 12 이게 0되는 값이 k 때문에 얼마인지 못 구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여기고 하나가 여기잖아. 근이. 그러니까 두 개의 근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확실히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인 건 알겠지. 절대값이 없고 부호 반대인 시. 즉 둘 중에 한 개를 알파라고 잡으면은 다른 한 근을 마이너스 알파로 잡을 수 있는 거 알겠나? 둘 중에 한 개를 알파라고 잡으면은 다른 한 개를 마이너스 알파로 잡을 수 있다고. 이게 0되는 근이 여기랑 여기잖아. 그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부호가 반대인 수일 거라고. 오케이? 그럼 결국 뭐로 넘어갑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하고 곱해야 될까 아이가?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은 0인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이므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요건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그게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라고. 오케이? 그럼 요거 풀면 k가 나오죠? 요거 풀면 알파 나오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니? 지금은 극대극수를 구한 중이니까 k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게 0 되려면 k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어주면은 fx식이 밝혀집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2x네. 그럼 이제 식 나왔으니까 요거 미분해가지고 오케이 0 되니까 두 개 구해서 극대 극수를 구할 수 있겠지. 뭔지 알겠나? 알겠니? 뭔지 알겠어? 또는 요거 미분된 거 있으니까 저거 써도 됩니다. A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 뭐 어차피 이거 미분한 거 똑같이 나오죠. 0 되는 x값 구하면 풀마이거든. 이렇게 된 거니까 보여준 긋고 증감증 해서 f-2와 f2를 구해서 두 개 빼면 된다고. 안 어렵지? 자, 학생 문제 풀어보세요. 방금 우리가 3참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봤지. 이제 4참수를 배워볼 겁니다. 4참수는 3차보다 조금 더 다양합니다.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란 가정하에 크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진다.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미분했을 때 미분 계수가 0 되는 곳이 3개. 따라서 도함수 그래프가 4차 미분하면 도함수 3차죠. 그 3차가 이렇게 생깁니다. 얘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2개. 근데 여기서는 뚫는데 이렇게 생긴 곳에서는 도함수가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합니다. 이렇게. 요 그래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여기서는 0 되는 곳은 없고요. 여기서 0 한 개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서 도함수가 3중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면은 안 잘렸지? 아슬아슬하네. 여기까지가. 감마라면은 이 식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도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a면은 최고차가 ax 4제곱일 거니까 미분했을 때 요거 최고차항 계수가 4a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만약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면은 알파에서는 중근을 가지니까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도함수가. 최고차항 계수는 여전히 4a겠죠. 얘는 여기가 알파라고 치면은 x-알파와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따로 인수분해 될 건데 얘는 허근을 갖습니다. 0 된 근이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3중근을 간댔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알파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겼어. 구분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은 이 네 개를 정확하게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각각의 그래프 안에서 이 형태도 한 몇 가지, 이 형태도 몇 가지 뭐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2학년 때는 뭘 알면 되냐면은 이 형태와 나머지 것들을 구분할 줄 알면 된다. 2학년 때는. 이 형태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근이 3개지. 즉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인 조건이고 얘들은 이제 근이 2개거나 1개거나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얘만 유일하게 극대값이 있고 얘들은 극대가 없는 거 보이나? 여기는 극값을 안 가지죠. 극소값만 1개씩인가 알겠나? 오케이? 그래서 얘 3개는 극소값만 있고 극대값이 없고 그리고 극값이 1개씩이지. 얘는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2개고 혹은 극값이 3개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니?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1개와 나머지 걸로 구분하면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문제를 보면 설명할게요. 저 4차 식이 다 안 나와 있죠.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고. 이 중에서 극대값을 갖는 건 얘밖에 없지. 미분했을 때 근이 3개지. 따라서 저 식을 미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도함수는 0이라고 넣으면 3차 방정식일 건데 그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일 조건을 푸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 2개, 1개인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적 있지. 혹시 최근에도 내가 수업을 했었나? 수원에서 했었나?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여기 산 적 없나? 뭐 다시 해줄게요. 일단 이 식을 미분합니다. 4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ax. 이게 0이라고 놓으면 3차 방정식이지. 이 3차 방정식 근이 3개가 되어야 여기 극대값을 갖는다고. 알겠니? 극대값을 갖는다고. 그럼 이 방정식 근이 3개 되려면 3개라고 하든 2개라고 하든 1개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식은 1개를 구해야 된다.
즉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4로 나눠주고요. 다행히 공통인수 x가 있죠. 만약에 상수항도 있어서 x로 묶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넣어서 0되는 x값 찾아주면 됩니다.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x를 묶을 수가 있네. 이렇게 만들어서 곱해서 0이니까 앞에 게 0인 거나 또는 뒤에 게 0일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근 한 개 나왔죠? 근 서로 다른 근이 두 개 더 나와야 되지.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이 방정식,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여야 돼. 그래야 세 개 되겠지. 두 개, 한 개에서 세 개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0, 1 나오면은 0, 0, 1이니까 두 개가 중근이어서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죠. 맞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0이 아니어야 돼. 이 방정식의 근이.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근이 되어야 극대를 갖는데 세근이 되려면은 여기 1차와 2차로 먼저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이 2차식의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여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은 0에서 중근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근이 안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방정식 근이 0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풀어주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 풀어주면은 a가 4분의 9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x가 0이 되면 안 된댔죠. 이랑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a인데 그게 0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수직선에서 4분의 9보다 작다. 그리고 0이 아니다. 이므로 a 값은 0보다 작다 또는 0부터 4분의 9까지다 라고 적으면은 이게 답입니다. 이 범위에서 저 fx가 극대값을 갖는 거라고. 오케이? 됐지? 그 다음 문제 봅시다. fx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이 첫 번째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형태지. 근데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해서 그것의 여집합으로 구합니다. 다참수 그래프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묻든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묻든 그러니까 이걸 묻든가 상관없이 이걸 다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구해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면 그게 답이고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면 이 조건의 여집합을 구하면 된다고.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했죠.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이걸 구했잖아. 따라서 이거의 여집합을 구해주면은 수직선에서 남는 부분 0과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알겠습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 여집합이지. 따라서 a가 이 범위일 때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고. 맞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3차 방정식 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었죠. 학생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그래프 해석입니다. 4참수 fx의 도함수 y = f'(x) 그래프가 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fx의 그래프의 기형이 될 수 있는 거는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의 기형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 보세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게 만약에 fx라면은 fx에서 도함수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증가함수를 따진 거다. 증가 감소 증가니까 도함수는 풀마풀이 되는 거지. 그래서 풀마풀이니까 여기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반대로 도함수에서 fx로 가는 거는 부호를 따져서 증가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이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된다. 도함수지. 도함수에서 부호가 원래함수의 증가함수의 기울기지. 따라서 부호 따지면 마마풀인 거 보입니까? 그러면은 원래함수는 여기서 감소하다가 잠깐 움찔하고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는 x인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이 1번이 되는 거네요. 뭔지 알겠죠? 개 쉽지? 자, 그 다음 4참수 fx에 도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4참수의 도함수니까 3차고 3차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래. fx 먼저 그려보자. 도함수에서 fx로 가는 거는 부호 따지는 거지. 부호가 풀마입니다. 부호 생겼고요. 증감 뭐 이렇게 한 거야 대충. 됐지? 그럼 요거 따지면 된다. C보다 큰 범위에서 감소한다. 여기 얘가 C거든. C보다 큰 범위에서 감소하나? 아니지.
증가, 감소 다 있잖아. 그러니까 1번 틀린 말입니다. fx c부터 d까지 증가하는 거. cd 여기거든. c부터 d까지 증가하죠. 이거 맞는 말이야. a에서 극소인가? a에서 여기가 a인데 극소 아니죠? 여기가 극소잖아. 극소자 아니잖아. 이거 바보 아니면 하시는 거지 이거. 이 당연한 걸 왜 굳이 문제를 만들어냈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만 원래 교과서에 나온 풀이는 이 풀이가 아니야. 교과서는 여러분들 해설 보면 알겠지만 이상한 네모 박스 해가지고 막 한번 이렇게 표 나와야 되지. 증감표란 게 있는데 그걸로 수업을 배우거든. 그럼 그걸로 이렇게 증가함수 따지면 좀 헷갈려 그게. 우리는 약식으로 간단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거 훨씬 편합니다. 약식이긴 하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나오거든. 그 증감표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줄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증감표를 풀지 않으니까. 증감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증감표로 그리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시험 보면 들어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은 금방 다 구할 수 있다. C에서 극대인가? 여기는 도함수는 극대지만 fx는 극대 아니잖아. 좀 fx 묻고 있잖아.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만약에 얘가 f'x가 C에서 극대이냐 하면 맞거든. 근데 fx죠? 이거 얘잖아 얘. C에서 극대 아니지? 틀린 말이야. 완전 쉽지? fx의 극값은 2개인가? 3개죠? 따라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완전 쉽지? 얘가 그래프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순식간에 풀 수 있는 거야. 얘가 f'x 그래. 거기서 fx 구하래. 그럼 어떻게? 부호 따지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 되는 곳에서 다 거세요. 어디에 보조선 끊는지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이 x축과 만나는 곳에서 보조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움찔하고 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 거다. 알겠니? 이때 극대값을 갖는 곳 여기가 극대인 거 알겠죠? 보이지? 그때 x값은 마이너스 3, 2, 4지 더해서 3 답은 1번. 그죠? 여기까지 쉬운데 남아있는 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안 어려운데 그냥 푸는 방법만 알면은 그냥 정해진대로 풀면 되는데 그 풀이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자 보세요.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 개형을 보고 각 개수의 부호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2차 함수일 때는 했었어. 2차 함수 잠깐 보자. 2차 함수 알아야 저것도 풀 수 있다. 2차 함수에서 요 각 개수의 부호와 그래프 개형의 관계. 요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아래를 볼록하고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하죠. C는 Y절편이지. X 0 넣었을 때니까. 따라서 C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요 위에서 뭐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뭐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어쨌거나 Y절편이 양수인 걸 알 수 있고 C가 음수면은 Y절편이 음수. 즉 요 원점보다 밑에서 만난 걸 알 수 있지. 그럼 B는 어떻게 뭘로 구하냐면은 쟤를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지. 즉 a와 b의 부호가 똑같으면은 얘는 양수 전체는 음수가 되지. 꼭지점의 a와 b의 부호가 똑같다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라서 그래프의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고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면은 얘는 음수 전체는 양수가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 양수라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가 똑같다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다면은 이 y축보다 축이 왼쪽에 있다고.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면은 이게 양수가 되어서 그래프의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뭔지 알겠니? 그 ABC 부호를 알겠지? 그걸 안 상태에서 봅시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ABCD 부호를 파악할 거야. 먼저 A 부호부터 봅시다.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 올라가죠.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최고점 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왼쪽 보지 말고 오른쪽이. 1차가 기울기 양수면 이렇게 되지. 2차는 이렇게 되지. 3차도 이렇게 되거든. 4차도 이렇게 돼. 무조건 오른쪽 위에 올라가. 양수면은. 음수면 반대고. 따라서 A가 양수인 거 알겠죠? D는 이게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Y 절편이야.
y좌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수인 거 확실하지. d가 음수인 건 됐다. b와 c는 여기서 못 구합니다. 그럼 b와 c는 어떻게 구하냐? 미분해서 구해야 된다. 미분해주면은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지. 2차식이잖아. 2차 함수잖아. 아까 배웠던 아까 2차 함수에 대한 요 부호 따지는 거. 이거 이제 풀 거라고.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에서 도함수로 가는 거는 요 극값에서 부호 바뀌지. 증가니까 플러스, 감소니까 마이너스, 증가니까 플러스. 그래서 x축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대칭이 되도록 할 건데 보세요. 요 y축 기준으로 여기보다 이쪽이 더 넓지. 즉 요 중심축은 y축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이게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자, 도함수의 y절편이 음수인 거 보이죠? 이게 y절편이잖아. c가 음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함수의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지. 도함수의 대칭축은 뭐로 따진다고? 꼭지점의 x좌표. 이거는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은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고 두 개 부호 반대면은 오른쪽에 있다고. 이차 함수에서. 그래서 이게 y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와 얘 부호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야기니? 그런데 a가 양수니까 3a 양수죠. 그럼 2b는 음수가 돼야 되지. 따라서 2b가 양수가 돼야 되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b도 양수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 AB 부호 같고 CD 부호 같으니까 그거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다. 옳은 거 찾아주면 된다. 됐죠? 한번 더 해봅시다. 같은 겁니다. 연습하라고 하나 더 넣은 거다. 자, 현준아, A 부호 어떻게 된다고? 양수죠. 이거 크죠? 오른쪽이 올라가니까. 맞지? 은서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니? A, B, C, A 나왔으니까 B, C, D 중에서 D를 할 수 있죠. D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 Y좌편이니까 양수죠. B와 C는 여기서 못 구하고 도함수를 구하랬습니다. 도함수는 여기 증가함수가 바뀌는 곳에서 부호가 바뀌겠지. 증가니까 플러스, 감소니까 마이너스, 증가니까 플러스. 그래서 X축 그리고 이렇게 좌우대칭되도록 그리면 된다. 오케이?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보다 이게 더 길죠? 색깔지 말하고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쪽이 2고 이쪽이 1이니까 이 중심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미분해주면은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다. 현재야? 자, c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양수니 음수니? c는 이 함수의 y절편이지.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지.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따라서 c가 음수. 성주야? 요 b는 뭘로 구한댔지? 축으로 구한댔지?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을 때는 AB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근데 A가 양수니까 B는 어떻게 된다고? 음수.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알겠죠? ABCD 부호 정하라 했으니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다. 사실 1번은 조금 더 응용된 형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지울게요. 3참수 y = fx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대. x축과 세점 x1, x2, x에서 만나고 그리고 극대극소가 요 알파, 베타에서 발생한대.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일 때 이 세 개의 값을 구하래. 합을 구하래. 뭔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일단 이 3참수 fx를 식을 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0되는 근이 x1, x2, x3이기 때문에 요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x-x1, x-x2, x-x3 이렇게 생겼을 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수겠죠. 어쨌든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적읍시다. 요게 fx다. fx가 x축과 만나는 세점 x1, x2, x3를 근으로 갖는 식이니까. 됐지? 요거 전개해서 구하면 됩니다. 전개합시다. 전개해주면은 x 곱해서 x제곱 그럼 2차 마이너스 x1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에서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제곱. 요 전개하는 거 1학년 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1차는 x 한 개 숫자 두 개 x1 x2 x 그럼 x2 x3 x x3 x1 x 해서 x1 x2 x2 x1 x3 x3 x1 x 상수항은 숫자만 다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x1 to 3 이렇게 된 거고요. 전개해서 ax 세제곱 마이너스 a x1 x2 x3 x제곱 x1 x2 지금 뭐 되게 길어 보이지만 그냥 전개한 겁니다. 식만 길다 뿐이지 아무 내용이 없어 아직까지는. 이게 어디 갔니? 여튼 이게 fx야. 오케이? 이제 이거 미분해서 알파 베타가 뭐한 놈인지 구해보자. 미분해주면은 3a x제곱 마이너스 2a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x 플러스 a x1 x2 x2 x3 플러스 x3 x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0되는 근이 뭐야? 여기와 여기잖아. 알파 베타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라고. 뭐 제곱장계 되게 되겠지. 알겠니? 만들겠어? 그럼 요거 전개해도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이 합이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계산해주면은 3분의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거든. 그게 4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x1, x2, x3는 각각은 모르지만 이 합은 통째로 구할 수 있죠. 전개해서 넘겨주면 6. 답은 6입니다. 답은 3번. 나오면 되겠지? 이게 되게 길어 보이겠지만 그냥 세 근이 나와 있으니까 x1, x2, x3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요. 그 전개해서 미분해서 f'x 구했는데 그 f'x가 0되는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그 두 근이 합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4라고 정리하니까 자연적으로 이 값이 나오네. 알겠습니까? 학생 문제 풀어봅시다.